네, 시선 집중에 대미를 장식하는이라고 또 이게 입에 붙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컨 뉴스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 주말에 경기도 성남의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안나의 집이 화제가 됐는데 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좀 익숙한 곳 아닌가요? 예. 저희 비컨 뉴스도 전에 예, 예전에 비컨 뉴스에서 다뤘고 또 작년 연말에 여기 이제 모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이 벤츠를 타고 와서 여기서 밥 공짜로 준다면서요? 맞아. 그래서 네. 이제 비컨 뉴스 전에 네, 와서 밥 달라 그랬는데 이곳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화정 신부가 올린 그 글을 보면 한 할머니가 나는 이 브랜드 제과점 빵 아니면 안 먹는데 딴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요?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은 나는 2,000살로 지금 밥 아니면 못 먹는데 다음부터 신부님 2,000살로 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부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뉴스로 많이 나왔으니까 이쯤에서 하고요. 오늘 비컨 뉴스에서는 안나의 집과 관련된 좀 다른 이야기, 안나의 집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불만? 예. 어떤 불만이요? 준비한 오디오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이 코로나 거리두기 시행하고 나서 다른 무료 급식소들도 많이 문을 닫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고 또 시에서도 막 닫으라고 그러니까 거리두기로 그렇게 안나의 집을 계속 운영하니까 여기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노숙인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감염될까 봐 코로나에 두려워서 근처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하고 심지어 우리 신부님 지나가실 때 욕을 하고 구두도 집어던지고 했다는데 신부님 이건 누구 목소리예요? 이거 지금 인터뷰를 했던 유튜브 이제 조연 TV의 조연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김하정 신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김하정 신부가 지나갈 때 욕을 하고 심지어 구두도 집어던지고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고 항의하고 쉽게 하면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코로나 확산이 어떤 그렇죠. 그 진원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거리두기 위반이다, 집합금지 위반이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위반으로 작년에는 국민신문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안나의 집을 폐쇄해달라 이런 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안나의 집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급식을 했습니다만은 밥을 거기서 앉아서 먹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3시부터 5시 반까지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 개수가 예전에 50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800개까지 들었어요. 하루에. 찾아오는 노숙인이 서울, 경기, 심지어 인천에서까지 옵니다. 왜냐? 다른 무료 급식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밥을 준다라는 소문을 들은 노숙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서울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이어가고 있는 원각사 무료 급식소 역시 같은 이유로 지금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각사 무료 급식소 같은 경우에 현재 봉사자와 후원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근데 언론의 취재와 관심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언론 취재는 사실 어려운 요건 속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취재한다는 좋은 취지죠. 하지만 그런 기사가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내용 하나 때문에 지탄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이분들의 소중한 한 끼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쪽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집을 비롯한 무료 급식소들 방역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역시 방역에 구멍 생기면 노숙인들과 노인들에게 절실한 한 끼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의 집에 김하정 신부가 왜 이런 시국에도 무료 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디오로 같이 들어보시죠. 93년부터 급식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 저한테 가족입니다. 이 친구 중에서 하루 한 끼만 하신 분 70%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 식사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국민들에게도 피해 많이 드립니다. 반대로 그런 관리 잘하면 이분들은 건강하고 국민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여기에는 숨어 있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아까 이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그 급식소들이 문을 닫았다. 네, 맞습니다. 자, 코로나 국면 때문에 문을 닫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노숙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다는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기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이걸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고 김하정 신부님 같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직접 밥을 먹다가 지금은 도시락을 준다. 이런 네. 게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도시락을 받아가시는 노숙인들에게도 같이 모여서 밥 먹지 말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으라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불안감은 사실 지자체가 좀 나서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지자체가 좀 그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현장 좀 관리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주민들이 불안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는 네. 건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 사실은 이제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꼭 굳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가로등님이 도시락 제공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쏠림 현상이 문제네요. 쏠림 현상이 문제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오시다 보니까 또 오랜 시간 줄을 서 계시다 보니까 탈진해서 쓰러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점을 좀 메시지를 던지면서 비컨 뉴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